조금씩 다가오는 깊은 그리움은 짙은 이름에 또 다른 슬픔. 마음이 주는 길을 걷다가도 네가 가던 그 좁은 골목길, 너의 목소리가 여전히 들리는 거기 그저 멍하니 서있어. 어디 있니? 왜 너를 볼 수가 없니? 이젠 네가 없는 익숙함 두려워. 어디 있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이젠 네 모습 기억 못할까 두려워. 너 없는 날들 똑같은 내 모습은 그리움 커지는 오늘도 지나고. 어디 있니? 왜 너를 볼 수가 없니? 이젠 네가 없는 익숙함 두려워. 어디 있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이젠 네 모습 기억 못할까 두려워. 함께 있지 않고 너를 꼭 찾을 거야. 너 없이 숨 쉬는 게 무슨 소용이겠어.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이젠 네 모습 기억 못할까 두려워. 절대 잊지 않고 너를 꼭 찾을 거야. 너 없이 숨 쉬는 게 무슨 소용이겠어. 하루의 끝엔 해 떨어지고 날선 바람은 내 뺨을 스치고 조금씩 다가오는 깊은 그리움은 짙은 이름에 또 다른 슬픔. 마음이 주는 길을 걷다가도 네가 가던 그 좁은 골목길, 너의 목소리가 여전히 들리는 거기 그저 멍하니 서있어. 어디 있니? 왜 너를 볼 수가 없니? 이젠 네가 없는 익숙함 두려워. 어디 있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이젠 네 모습 기억 못할까 두려워. 너 없는 날들 똑같은 내 모습은 그리움 커지는 오늘도 지나고. 어디 있니? 왜 너를 볼 수가 없니? 이젠 네가 없는 익숙함 두려워. 어디 있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이젠 네 모습 기억 못할까 두려워. 함께 있지 않고 너를 꼭 찾을 거야. 너 없이 숨 쉬는 게 무슨 소용이겠어.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이젠 네 모습 기억 못할까 두려워.
잊지 않고 너를 꼭 찾을 거야. 너 없이 숨 쉬는 게 무슨 소용이겠어. 하루의 끝엔 해 떨어지고 날선 바람은 내 뺨을 스치고 조금씩 다가오는 깊은 그리움은 짙은 이름에 또 다른 슬픔. 마음이 주는 길을 걷다가도 네가 가던 그 좁은 골목길, 너의 목소리가 여전히 들리는 거기 그저 멍하니 서 있어. 어디 있니? 왜 너를 볼 수가 없니? 이젠 네가 없는 익숙함 두려워. 어디 있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이젠 네 모습 기억 못할까 두려워. 너 없는 날들 똑같은 내 모습은 그리움 커지는 오늘 또 지나고. 어디 있니? 왜 너를 볼 수가 없니? 이젠 네가 없는 익숙함 두려워. 어디 있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이젠 네 모습 기억 못할까 두려워. 함께 있지 않고 너를 꼭 찾을 거야. 너 없이 숨 쉬는 게 무슨 소용이겠어.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이제 네 모습 기억 못할까 두려워. 절대 잊지 않고 너를 꼭 찾을 거야. 너 없이 숨 쉬는 게 무슨 소용이겠어. 하루의 끝엔 해 떨어지고 날선 바람은 내 뺨을 스치고 조금씩 다가오는 깊은 그리움은 짙은 이름에 또 다른 슬픔. 마음이 주는 길을 걷다가도 네가 가던 그 좁은 골목길, 너의 목소리가 여전히 들리는 거기 그저 멍하니 서 있어. 어디 있니? 왜 너를 볼 수가 없니? 이젠 네가 없는 익숙함 두려워. 어디 있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이젠 네 모습 기억 못할까 두려워. 너 없는 날들 똑같은 내 모습은 그리움 커지는 오늘 또 지나고. 안녕하십니까. 윤희 실종사건 공식 채널의 민정공주입니다.
140명이 넘는 대한민국 시민들은 또다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159명의 이태원에서의 시민들이 별이 된 지 2년 만의 일입니다. 그들의 슬픔을 애도하기도 전에 그들에 대한 온갖 편향적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칩니다. 놀다 와서 죽었는데 보상금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도 꼭 보상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값으로 아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누군가를 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좋다면 당신은 결국 돈의 지배 속에 존재하는 하찮은 물건과 다를 게 없겠죠. 인간이 아닌 당신과 더 이상 무슨 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민정공주의 세소였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윤이 컴퓨터가 삭제된 게 맞냐 틀리냐,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설왕설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윤이 컴퓨터가 과연 경찰이 주장한 바대로 된 것인가, 아니면 제대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라이브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어제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비행기 추락사고 관련해서 애도의 기간을 선포했죠, 정부에서. 그래서 그 기간에 맞게 저희도 이런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애도 기간에 만큼은 저희도 함께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자라는 아버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은 녹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해당 영상은 라이브가 아닌 녹화본으로 여러분들이 필요시에 보셨으면 합니다. 우선 오늘 라이브 순서를 잠깐 볼까요? 라이브 순서는 방금 제가 요즘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했고요. 라이브 예고, 아버님 직접 이야기하는 라이브 예고를 해드릴 테고, S양과의 조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윤이 컴퓨터가 삭제된 게 맞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아버지 라이브인데요. 사실 내용이라든지 순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 다음 주부터 월요일 날 아버님께서 라이브를 예고하시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확정이 되면 여러분들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가장 궁금해하는 5가지 질문 혹은 5가지 이야기들인데, 하나는, 첫 번째는 K군이 왜 용의자라고 생각하시는 거냐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실종 전후의 경찰과 학교의 반응. 지난번 아버님의 라이브에서 트라이앵글 커넥션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경찰과 학교는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했길래 아버님께서 저렇게 불신의 눈빛으로 보고 계신가. 그리고 S군은 또 왜 용의자라고 이야기하는가. 물론 여러 차례 언급해 드린 바만으로도 충분히 용의자임을 알 수 있지만, 다만 아버님의 시각에서 보는 S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경찰의 꼼수, 그리고 법적 대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 이렇게 편성을 해보고자 하는데, 물론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S양과의 조우이지요. S양과의 조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S양 솔직히 양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정말 저도 한 15년 만에 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 여전히 동안을 유지하고 계시고 뭐 아무튼 배웠어요. 그래서 뭐 S양이라고 해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큰 그건 뭐 이질감은 못 느끼겠지만 그분을 저희가 지난 12월 초에 12월 초에 아버님께서 이제 책을 보내주셨어요. 책을 발송해 주시면서 어, 좀 봐달라. 사실상 뭐 당연히 사볼 것 같지만 또 사람이라는 게 또 인지상정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봐 달라라는 취지로 드렸죠. 그리고 어, 그 책을 받으시고 나서 아버님께 연락을 주셨는데 거기에 뭐 아버님 물론 아버님 연락처가 있어서 연락을 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셨는데 아버님께서 어, 핸드폰을 두고 이제 다른 일을 하시다가 못 받으셨고 솔직히 뭐 S양의 휴대폰 번호는 모르는 상태니까 모르는 번호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셨던 거죠. 근데 다시 이제 한 2주 정도가 지나서 다시 연락을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받았는데 2주 지나서 다시 연락한 그 배경이 재밌더라고요. 그날 그 유닛 꿈을 꿨다고 하셨고요. 평소에 이 가끔씩 꿈에 나오는 윤희는 굉장히 어둡고 말도 없고 그랬었는데 그날따라 윤희가 활짝 웃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 뭐 잘 못 알아듣겠지만 제자그리는 모습으로 나와서 너무 인상 깊어서 이렇게 연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거를 이제 아버님께서 전화를 받으셨고 오랜만에 이제 통화를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어 제가 그 S양이 계시는 곳에 찾아가서 또 S양께서 뭐 아버님께 그 연말 연시니까 선물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값비싼 소고기를. 그래서 감사의 인사 2차 저도 이제 어, 찾아뵌 거예요. 뭐 조그마한 이제 하나 준비를 해서 케이크를 준비해서 찾아뵀는데 15년 전에 저를 긴가민가 하더니 제가 15년 전에 뵀었다고 하니까 저를 기자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아무튼 잘 이야기를 대부분의 이야기는 뭐 S군에 대한 이야기가 뭐 주였고 저희가 뭐 저 S양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고자 했던 내용들도 뭐 물론 없진 않았습니다만 굳이 제가 기억을 더듬어 달라 뭐 이렇게 드리진 않았어요. 좀 어렵죠. 물론 18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들도 몇 개 있으세요. 몇 개 있으셨는데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6월 8일 날 이제 다른 친구 3명과 총 4명의 친구가 원룸에 갈 때 원룸을 이제 윤희를 만나기 위해서 원룸을 향해서 갈 때 그 대로변에서 원룸을 향하는 그 골목길에 접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너무 강하게 받아서 그때의 기분은 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고 6월 8일 날 그 침입 관련해서는 이제 S군의 진술은 이랬습니다. 말씀을 저희 라이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 K양은 과외를 하러 간다 그랬고 본인이 S양이 너무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렵고 해서 집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표정이 조금 이런 표정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라는 표정이 있어서 제가 뭐 맞냐 아니냐 뭐 이렇게 확인을 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저희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날 오후에 2시부터 수업이 있었고 수업이 2시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수업을 들어가셨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K 양은 당시에 과외를 하러 간 것이 아니었고, 과외를 하러 가고 이제 S 양과 S 군이 S 양이 집으로 간 것은 오후 저녁 7시 이후의 일이다. 근데 그것을 마치 2시에 일어날 일처럼 이야기하더라고 했었을 때 가만히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아니다, 맞다 이런 표현을 안 하셨지만 어, 수업이 있었던 거 수업이 있었구나라는 이야기는 하셨고 아무튼 뭐 맞아요 틀려요라는 이제 반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일부러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묻지를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아마 뭐 기억을 더듬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거는 뭐 명백한 사실이에요. 수업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빼박의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거 말고도 뭐 입증할 만한 것들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윤희의 원룸에 들어가서 윤희 컴퓨터를 쓰고 네이톤을 써서 그게 이제 흔적이 남아 있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랑 여자랑은 좀 반응이 틀린 것 같아. 남자의 입장에서는 뭐 친구들 왔으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입장인데, 여자분들의 입장은 대부분이 왜 들어가요? 거길 왜 들어갔지? 뭐 이런 네, 입장이고, SN도 다르지 않았어요. 왜 거기를 들어가요? 네. 왜 유니 오늘 왜 들어가지? 왜요? 네이토를 썼다고요? 뭐 이런 반응. 한번 놀라는 반응이죠. 사실상 혼자 사는 여자잖아요. 예, 참 놀래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S 양은 결혼을 한 상태였고, 물론 이제 결혼한 상태에서 남편이 있었지만은 사실상 학업을 위해서 홀로 전주에 머물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뭐 주말 부부라고 해야 되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게 더욱더 민감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어떻게 뭐 제 주장이 맞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월세형으로부터 뭐 어떠한 그뭐 언지를 받은 게 있거나 뭐 사실관계를 확증을 한 게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것이 오히려 또 안 좋게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그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훌쩍훌쩍 가더라고요. 과거 이야기도 좀 하고 또 뭐 살아왔던 이야기도 좀 하고 윤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빨래에 대한 이제 정확히 기억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빨래인데요. 빨래 양이 얼마 정도 됐다 뭐 이런 거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다만 이거는 기억이 분명히 난다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얘는 이 정도 빨래로 세탁기를 돌리나? 라는 기억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버님의 초창기 글을 보시면 S양이 그런 진술을 했다라는 게 나와 있고, 그리고 아버님이 이제 6월 8일 날 저녁에 잠을 청하기 위해서 이제 이불을 찾은 게 이불이 없어서 세탁기를 열어보니까 이제 그 안에 K 양이 넣어놓은 이제 넣고 이제 돌린 빨래 이불이 있었던 거죠. 그걸 꺼내 보니까 수건 4장과 팬티 1장 있었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수건 1장과 팬티 4장에 대해서 수건 4장과 팬티 1장이 자꾸 헷갈리네. 에 대해서 그거보다는 많았었던 것 같다라고 아버님께 그렇게 S양이 당시에 진술을 했고, 물론 그 진술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아무튼 분명히 기억나는 거는 이 정도 양으로 빨래 돌렸냐, 최소한 수건 4장과 팬티 1장 이상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연으로 그러니까 여성분이니까 그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빨래 관련해서는 뭐 추가로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다시 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청소를 할 때, 그러니까 6월 8일이죠. 6월 8일 날 청소할 때 세탁기를 열어왔는데 빨래가 이렇게 말려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빨래를 돌렸다는 이야기죠. 윤희가. 그죠? 빨래를 돌렸다는 이야기이죠. 근데 뭐 그 양이 얼마나 되었든 간에 제가 판단한 건데 뭐 앞전에 이야기 말씀을 드렸지만 이윤희는 속옷과 수건은 따로 빨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겉옷, 양말 이런 것들은 저희 집도 그렇게 빨래를 해요. 나눠서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하나를 돌리고 그리고 이제 속옷과 수건을 이제 돌렸겠죠. 그럼 기준이 뭐냐면 자기 빨래를 돌려야만 했을 양이었을 텐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돌리고 빼지를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겉옷만 먼저 세탁기를 돌린 다음에 그거를 빼고 널고 물론 빼놓고 또 속옷을 돌려놓고 그것을 널고 나서 세탁기가 다 돌아가기 전에 지 원룸을 나왔다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겠죠. 그렇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 세탁 자체는 이윤희가 올라오면 그러니까 6월 5일이 될 가능성이 높죠. 6월 4일 했으면 6월 5일 날 빼냈었으니까. 그래서 6월 5일 가능성이 더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것을 유추해 보면. 그럼 6월 5일 날 빨래를 오전에 돌렸다라면 그 빨래는 6월 5일 아침에 분명히 옷을 한번 갈아입었을 테고, 그죠? 그럼 겉옷이 제 양이 원룸에 갔을 때 이제 그 빨래가 널려져 있는 거 봤는데 제법 많은 양의 빨래가 널려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겉옷이 제법 많은 양의 빨래가 걸려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속옷은 작진 않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속옷 자체도. 그죠? 수건 4장이라는 데 비춰보면 만약에 하루에 한 장씩만 썼다. 물론 한 장 쓸 때도 있고 2장 쓸 때도 있지만 최대한 그럼 4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월 5일 날 아침에 씻고 6월 4일 날, 6월 3일 날, 6월 2일 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월 2일은 남양주에서 내려온 날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남양주 올라가기 전에 이제 빨래가 그때부터 쌓이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어쨌든 4일치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남양주에 올라가서 거기서 벗어놓고 했던 빨래들도 다 들고 내려왔다라는 가정에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겉옷만큼 속옷도 나와야 되잖아요. 겉옷이 예를 들어서 뭐 위아래로 해서 뭐 3-4개가 걸려 있으면은 뭐 속옷도 그 정도 걸려 있어야 되는데 속옷을 뭐 매일같이 갈아입지 않는다, 안 쓸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죠. 그럼 매일같이 안 갈아입는다 하더라도 참 이런 이야기 하기 좀 뭐하지만 아무튼 간에 6월 3일과 6월 4일은 과외를 했었다라는 것을 보면 과외를 했는데 뭐 브래지어를 하지 않고 나갔을 리는 만무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최소한 브래지는 분명히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아무리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그거조차 없다라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래가 분명히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사실 유인이가 좀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핸드폰에 있는 사진과 영상들을 다운받았어요. 컴퓨터로.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사라진 거는 사실인 것 같다. 사실인 것 같다가 아니라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이제 이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저런 이제 설명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도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날 일어났고 아무튼 너무 따뜻하게 뭐 맞이해 주셔서 감사한데 사실 뭐 어떤 사람들 중에는 화경을 통해서 뭐 사건을 들여다봤다라고 주장하는 모 무당도 계신데 대한민국이 참 예, 그 S양을 범인으로 지목했잖아요, 그죠? 그분이. 네. 네, 조금 알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렇게 뭐 S양과의 조언은
그 정도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더 드릴 말씀이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차차 근데 뭐 무작정 그냥 누군가와 대화를 했다고 해서 이 내용을 다 그냥 공개하고 이래버리면 누가 그런 사람들과 다음에 또 대화를 하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윤이가 컴퓨터가 삭제가 된 게 맞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확증 편향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확증 편향에 대한 것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의를 살펴보고 가죠.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영어로 confirmation bias, my side bias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자신의 견해 내지 주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하고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성향 이게 확증 편향입니다. 뭐 유사어로 뭐 불완전 근거의 오류, the fallacy of incomplete evidence, 체리만 집어먹기, cherry picking, 불리한 증거 무시하기, suppressing evidence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윤희 실종 사건 상에서 확증 편향이라면 K군이 범인이야. 나의 견해는 K군이 범인이야. 그래서 K군이 이상하고 수상한 것들만 계속 선택적으로 취하고 K군이 범인이 될 수 없는 일들과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외면해요. 특히 거짓말 탐지기 뭐 이런 거 있죠. 그 당시에는 거짓말 탐지기 뭐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께 여쭤봤어요. 그러면 나하고 당장 지금 경찰청에 가서 한번 해보겠느냐. 그래서 당신 빠져나올 수 있으면 내가 당신 주장을 믿겠다. 그리고 내가 엎드려 절하겠다. 거기에 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본인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맞춰서 근거가 제시되어야 되죠. 그리고 이건 아니다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아닌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닌 근거를 제시하기 힘들면 그냥 상대의 의견도 존중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S군은 그럼 용의자 수준이 아니라 범인이야. 아니라 교수가 범인이라니까 하고 말씀하시고 주장하시는 거는 좋아요. 근데 K군이 범인이라는 사람이 교수가 범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교수가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려면 본인의 주장이 옳고 그 사람들의 주장이 틀리다는 것을 객관적 증거 혹은 정황,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애초에 그게 불가능하다 싶으면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아,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나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라고 하면 되는데 그조차 안 되는 걸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포렌식이라는 아주 명확하게 객관적인 증거조차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거는 과학적이지가 않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네. 그게 확증 편향입니다. 네. S군이 범인을 범인이자 부르지 못하는 제가 확증 편향이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네. 저는 범인이라고 칭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경찰에 의해서 삭제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이게 이제 확증 편향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왜? K가 범인이어야 되니까. 네. S가 범인이고 교수가 범인이고 어느 누군가 범인이어야 되는데 경찰이 왜 지어 그걸? 자, 결과적으로 따지면 뭡니까? 네. 하고 싶은 말은 내 추리에 의거하면 경찰이 개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K 혹은 S가 범인인데 경찰이 삭제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교수가 범인인데 굳이 경찰이 삭제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죠? 거기에 그럼 근거가 뭔데? 경찰이 아니라고 하잖아. 경찰인데 믿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이 사람들한테 K군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래서 경찰에서 삭제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제가 이렇게 묻죠. K군도 아니라고 하잖아. 에이, 야 그게 어떻게 아닐 수가 있냐?
그럼 어떻게 맞을 수 있는데? 에이, 네가 잘 몰라서 그래. 거기까지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들어봅시다.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맞는지, 제 말이 맞는지. 경찰 주장의 변화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에 경찰은요, 2020년 1월 21일 언니분과 저와 운영진 한 분이 전북 경찰청을 찾아갔을 때 당시 담당 형사가 이랬어요. 사이버 수사대가 실수로 지웠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실수로 지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올해 4월 달에는 삭제되었다는 자료는 사본의 형태로 모두 첨부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네. 희한하죠. 야, 실수라고 했는데 저희는 이때까지만 해도 다행이다. 그럼 많은 거를 알 수 있겠네 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누굽니까?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박병희 씨 주장이죠. 그랬더니 한 달 만에 또 입장을 바꿔요. 그죠? MBC 실화탐사대 나와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삭제되기 때문에 이전 자료는 사라지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삭제되기 때문에 사라지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4월 달에는 사본 형태 다 가지고 있다 그래놓고 5월 달에는 일주일 단위로 삭제된다? 근데 어떻게 사본의 형태로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결국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4월 달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최소한 4월 달을 말은 거짓말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말을 바꿔요. 이전 자료가 덮어 씌워졌기 때문에 없어져 보인 것이다. 없어진 거다. 예를 들면 이윤이가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서 엔터를 딱 쳤잖아요. 그걸 똑같이 언니가 또 성추행에 들어가 그 검색 기록을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 이윤이께 덮어지어진다 라는 거예요. 덮어지어진다 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말이 존재하려면 네이버에서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매일 똑같은 게 나와야 돼요. 저희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결국 1, 2, 3, 4번 경찰 주장에 있어서 일단은 1월 21일이 진실이 되려면 4월, 5월, 10월에 한 말은 거짓말이 되어야 되고요. 1월 21일이 거짓말이면 4월, 5월, 10월 중에 한 가지는 진실이어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경찰이라는 집단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게다가 4월달이 진실이려면 그죠? 5월달, 10월달은 거짓이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본의 형태로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삭제가 되어지고 덮어씌워진 것을 사본의 형태로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5월달, 10월달 게 진실이면 4월달 거는 무조건 거짓이어야 되죠. 어떻게 해든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각 주장이 거짓말임을 증거할 방법은요. 증거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각 주장이 거짓말임을 증거할 방법은 증거로 확인하면 됩니다. 아주 강력하고 단순한 이야기죠. 자, 첫 번째 실수로 지웠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두 번째 사본으로 모두 첨부되어 있다. 세 번째 일주일 단위로 삭제된다. 네 번째 앞에 사용한 것은 동일하게 들어가면 삭제된다. 이거잖아요. 이 네 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거짓말임을 증거하면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실수로 지워졌다라고 했습니다. 실수로. 자, 저희가 포렌식 자료를 총 12가지 자료를 포렌식을 했어요. 1차 포렌식, 저희가 했던 1차 포렌식에서 저희가 자체로 한 1차 포렌식을 말합니다. 저희가 자체로 한 1차 포렌식에서 12개 하는데 10개 자료가 삭제됐다. 이거는 경찰하고 다 이제 공찰에게도 자료가 넘어간 거기 때문에 자기들도 알 거예요. 이 중에서 10개의 자료가 삭제되었습니다. 10개의 자료가. 이 10개의 자료는 오직 인터넷 자료만이 아니에요. 많은 자료가 삭제됐어요. 자동 완성, 폴더 접근,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사용 기록, 뭐 인터넷 검색 기록, 인터넷 사용 기록,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자료 중에 10개가 삭제됩니다. 나머지 2개는 뭐냐? 나머지 2개는요. 삭제가 안 된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정보예요. 첫 하나는 컴퓨터 관련 정보. 이거는 누구의 컴퓨터고
아이디는 뭐고 저 로그 번호는 뭐다. 이런 정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위에 두 가지 정보를 제외하고는 다 삭제가 된 거죠. 근데 이 삭제는 IE 히스토리 뷰, 그러니까 6월 9일 날 덕진서의 사이버팀 땡땡땡 경장이 와서 사용했던 그 히스토리 뷰만으로는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안티 포렌식 프로그램으로 해야만 가능하다. 안티 포렌식 프로그램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각각의 항목들에서 삭제가 되어지지 않는 이상 한 번에 그냥 왕창 뭔가를 삭제할 수는 없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경찰 중에 대한 반박으로 또 실수가 아님을 증거할 수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삭제를 위해서는 세 단계가 거쳐져야 됩니다. 그죠? 선택, 삭제, 확인. 최소한 세 단계입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도 삭제가 된 직후에 복구가 바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컴퓨터로서는 컨트롤 Z 같은 기능 있죠. 그러니까 완산서 지능수사팀 뭐라고 하느냐. 하도 들락거리는 사람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윤이 컴퓨터를 하도 이렇게 이리저리 막 갖다 본 사람들이 많대요. 누가 손을 댄지, 그래서 누가 손을 댄지 모르겠다. 다시 말해서 누가 지었는지 모른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저희가 증거 불출 대장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하니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증거물 불출 대장이 없대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2024년 완산서 지능수사팀장은 어떻게 알고 들락거린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여러분. 들락거린 사람을 이 많은지 작은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누구한테 들었겠죠. 그때 이렇게 들락거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 준 사람은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본인이 상상으로 지어낸 말인가요? 제가 이 말을 지금 지어낸 것 같습니까? 네. 자, 실수로 지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전문가들한테 저희 포렌식 자료 넘겨주고 보라고 그러면 여러분 저 실화탐사대에서 그 박 교수님인가요? 그 관련된 교수님 한 분이 오셨잖아요. 전문 교수님. 그분이 이런저런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대본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덮어 씌워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그 포렌식 아버님 책과 함께 포렌식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거의 저희들 의견에 동의를 해주셨어요. 자, 4번으로 첨부되어 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분이 없어졌다고 하는 자료는 4번의 형태로 이미 그 담당 수사관이 확보를 해서 수사 서류에 첨부가 되어 있고요. 어떤 실종사를 찾기 위한 유의미한 단서가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 검토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경찰이 이야기합니다. 현재 담당 형사 기동대에서 사고는 다 첨부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첨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이야기 하기 전에 현재 지금 이 분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한 형사와 민사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형사 민사 소송 진행되고 있고 민사 지방법원에서는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형사 관련해서 아직 경찰에서 조사 중인데 여전히 완산서에서는 지금 3개월째 깔아뭉개고 있는 중이죠. 네. 자, 4번으로 첨부되어 있는 것이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저희가 수사기록 받았지 않습니까? 이 당시만 해도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할 당시만 해도 저희가 수사기록을 받지를 못했어요. 네. 이게 4월 16일인데 저희가 7월 11일 날 받았거든요. 본인들은 안 줄 줄 알았겠죠. 네.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받아보니까 사본으로 첨부되어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냥 35페이지짜리 원본만 존재해요. 저희가 삭제 주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결국 뭡니까? 사본으로 첨부되어 있다는 이 말도 거짓말. 실수로 지워지지 않았고요. 사본으로 첨부되어 있으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 단위로 삭제된다 혹은 동일하게 들어가면 삭제된다 이 말이 참일 가능성은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이 말도 참인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일주일 단위로 삭제된다. 이것도 제가 한 말이 아니죠. 자, 현재 수사 담당 경찰과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박병현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1팀장.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윈도우 운영체계가 접속 기록이 주 단위로 변경이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경과됐으니까 그때 접속 기록은 이제 삭제되는 거죠. 자동으로. 저장이 돼 있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포렌식을 맡기려면 그대로 가져왔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이은희 인터넷 기록은 2005년 4월 10일부터 인터넷 기록이 존재합니다. 저 사람 말에 따르면은 일주일 단위로 지러시려면 6월 13일 날 갖다 줬으니까 6월 7일 이전 기록은 다 삭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05년 4월 10일부터 2200개가 넘는 인터넷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유림 원룸에 온 게 이은희가 2005년 1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 훨씬 이전부터 이전 그 자취하는 방에서부터 계속 인터넷은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물론 2006년 6월 6일 실종 전후로 삭제도 있지만 2006년 2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무참히 삭제가 되었습니다. 무려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이 다 삭제가 돼 있어요. 왜일까? 그러면은 3개월 넘는 기간 동안 이윤희가 똑같이 가가지고 덮어 씌워 이거 뭐 일주일 동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물론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도 말끔히 삭제가 되죠. 이 사실만 봐도요. 일주일 단위로 삭제한다. 이거 순구라예요. 이것도 거짓말이죠. 이제 하나 남았어요. 덮어 씌워진다.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 삭제된다는 게 구라인 줄 아니까 또 말 바꾼 게 앞에 사용한 것은 동일하게 들어가면 삭제된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네이버 지식 검색에 들어갔잖아요. 내일 또 네이버 지식 검색에 들어가면 앞에 네이버 지식 검색 들어가는 게 오늘 들어간 걸로 인해서 덮어 씌워진다는 거예요. 그죠? 특히 2006년 6월 4일부터 8일 기록까지 덮어 씌워졌다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거죠. 덮어 씌워졌다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언니 혹은 그 뒤에 경찰들이 확인차 들어가 봄으로 인해서 다 덮어 씌워져 있다. 다 덮어 씌워져 있다.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 2006년 3월 8일 날 이윤희는 여인닷컴에 로그인을 합니다. 여인닷컴에 로그인을 뭐 오프라인으로 하겠어요? 온라인으로 하지 당연히. 온라인으로 접속했다는 기록도 다 있어요. 2006년 3월 8일 날 여인닷컴의 로그인 기록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문제는 뭐냐면 이 이후에 여인닷컴 접속 기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인닷컴 3월 8일 여인닷컴의 로그인은 첫 번째 로그인 기록이어야 됩니다. 처음 로그인 기록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접속한 기록이 만약에 있었느냐? 없었어요. 왜냐하면 방문 횟수가 1이었기 때문이죠. 그죠? 그렇다면은 이 기록이 당연히 지워졌어요. 인터넷 사용 기록에서는 이 기록이 지워졌는데 로그인 기록에 이 기록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로그인 기록이 있는 게 이상한 겁니까?
사용 기록에 없는 게 이상한 겁니까? 당연히 없는 게 이상한 거죠. 로그인 기록은 여인닷컴에 들어갔다고 했고 이윤희 여인닷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버젓이 살아있어요. 아이디와 비밀번호 버젓이 살아있는 3월 8일 여인닷컴의 로그인 기록이 살아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2월 여기 있죠. 맨 하단에 2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다 삭제가 됐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3월 8일 기록도 삭제는 예, 삭제됐습니다. 여인닷컴 접속 기록도 삭제됐어요. 여인닷컴 접속 기록도 삭제됐는데 삭제가 뭐라고 덮어씌워졌다고? 덮어씌워지려면 이 이후에 여인닷컴 접속 기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3월 8일 날 삭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죠? 그 이후에 다시 여인닷컴에 접속을 하는 바람에 3월 8일 기록이 지워졌다고 주장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이 여인닷컴이 이후에 기록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앞에 사연 것과 동일하게 들어가면 삭제된다. 이것도 다 구란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없다.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 이윤희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야? 사용 안 한 거 아니야? 그 기간 동안? 아니면 최소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윤희가 컴퓨터 사용하지 않은 거 아니냐? 자, 로그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로그인 기록이라는 거는 뭐냐면 특정 사이트에 내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넣어서 들어갔을 때 남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2004년 12월 달부터 컴퓨터를 사용해 왔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그럼 다른 기록이 남아 있느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 성추행 112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인터넷 쓴 거예요. 그죠? 그럼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안 썼을 수도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죠. 네. 여인닷컴. 자, 2005년 12월 이사 시에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 이사를 12월 22일 날 합니다. 2005년 12월 22일 날. 그때 잠시. 네. 그다음에 이윤희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은 거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로그인 기록에 사용 기록이 있다고 그랬죠. 여인닷컴. 그리고 방문의 수. 이 방문의 수가 몇 회? 1회다. 이 이야기. 다시 말해서 이윤희가 인터넷 사용하지 않아서 기록에 남지 않은 게 아니고 이윤희가 컴퓨터 사용하지 않아서 기록에 남지 않은 게 아니라 삭제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저희가 들여다보고 뭐 분석은 끝났습니다만 아무튼 2006년 2월 16일부터 2006년 5월 30일까지 이 기간 동안 기록은 모조리 삭제되었습니다. 물론 딱 하나만 남아있어요. 4월달. 이건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006년 6월 4일 22시 44분부터 6월 8일 19시 38분 6월 8일 침입자가 와서 사용한 것까지 다 지워졌다는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 8일 날 만약에 일주일 단위로 삭제되었다거나 아니면 덮어 씌워졌다면 6월 8일 날 침입한 그 S군이 오후 2시 18분부터 6시 5분까지 컴퓨터를 썼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고 언니나 경찰이 들어가갖고 그걸 다 덮어 씌워졌다는 거예요. 언니가 그랬을 리는 만무할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썼는지조차 몰랐는데 그때는. 근데 이 기록은 왜 지워졌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리고 수사 기록에도 일반 열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반 열람을 했다. 그러니까 뭔가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뭘 들여다봤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걸 들여다봤는데 그 기록이 없다라는 건 뭡니까? 삭제한 거잖아요. 이걸 누가 똑같이 들어가고 덮어씌웠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여러분, 이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삭제된 게 아니라고 주장할 것 같으면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제가. 네.
참 이제 한결같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확증 편향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제 논리가 틀렸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제 논리가 틀렸다고 주장하려면 나름의 근거는 있어야 되고 증거도 있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건 없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보와 증거를 민정공천자 독식하고 있다. 그래서 맞는지 틀린지조차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정보를 독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무슨 정보를 독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정보를 독식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 저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제 노력은 1도 없이 그냥 거저 얻은 어떠한 정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그걸 이야기를 해주시면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뇌 건강에 안 좋습니다. 자, 오늘 컴퓨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그 삭제가 되었다, 삭제가 아니다. 이거는 뭐 어떻다 저떻다 이게 뭐 그냥 실수로 그런 거겠지. 내지는 야, 그 경찰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맞겠지. 이런 이야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거기에 합당한 증거도 다 가지고 있죠. 저희가 당연히. 물론 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늘은 그냥 뭐 이런저런 뭐 증거 자료를 막 이렇게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앞에 라이브를 쭉 보시면 다 있던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혹자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자꾸 이야기하는 게 아 뭐 새로운 게 없어 뭐 맨날 비슷한 내용 갖고 똑같은 거 갖고 라이브를 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어 공부 하듯이 방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총 최소한 12년 동안 그리고 뭐 그 전에 유치원 엄마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까지 하면 국어를 12년 이상을 배웠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맞춤법하고 띄어쓰기 정확히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잘 못해요, 솔직히. 특히 띄어쓰기는 잘 못해요. 맞춤법도 요즘 맞춤법이 많이 틀려가지고. 그래도 틀려요. 국어를 그렇게 잘하면 여러분 2025년 수능 국어 한번 시험 쳐보시죠, 한번. 몇 점 나오나. 저희 방송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저희 방송했을 때 제가 주장했던 것들, 뭐 주장이라고 해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최근 들어서 좀 바뀐 것들도 있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새롭게 정황이 확인이 되고 증거가 확보가 되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바뀌는 거죠. 그게 조금 더 공고해지고 다져지는 건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한 방송인 것이지. 그래서 하나의 커다란 밑 줄기 뿌리를 만드는 거지. 뭐 화려하게 과일만 치렁치렁 달면 뭐합니까? 전부 다 구라고 뻥인데, 그죠?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이상한 그 저기 뭐 방송을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뭐 그냥 저기 뭐지? 썸네일에다가 막 아주 자극적인 거 막 적어가지고 막 뭐 그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예전에 뭐 19금 방송한다 보니까 솔직히 그단을 제가 욕이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러지도 못했죠 어떻게 보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러나 저희 라이브를 꾸준히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주 조그만한 거라도 새로운 것들이 있어요. 눈치채지 못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새로운 것은 야 S군이 범인인 증거가 발견됐어. 뭐 K가 범인인 증거가 발견됐어. 뭐 다른 범인이 유력한 용의자가 어떻게 나왔어. 뭐 이윤희에 관련된 뭐가 나왔어. 이런 거를 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저는 누군가를 특정해 놓아서 그 범인을 딱 찍어 놓고 그걸 쫓아가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거고요. 저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 손에 있는 그 정보, 그 다음에 증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면 조금씩 용의자들, 용의 선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좁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용의자군 집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용의자들로 바뀔 것이고 거기서 뭐 용의자로 바뀌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쫓아가지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없고요. 다만 명확한 거는 K군, S군 다 여전히 용의자임에는 뭐 경찰도 자기들도 뭐 용의자라고 했으니까요. 용의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둘이 범인인데 라고 이렇게 김모 경장이 표현했다고 아버님 말씀하셨잖아요. 뭐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제가 뭐 봤을 때 뭐 별다른 근거도 없어 보이긴 하지만 뭐 아무튼 자기들만의 그게 뭔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쫓아가지는 않겠다. 사람을 특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건을 보고 사건 주변에 널려져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네, 뭐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단 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그것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언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것들이 있다면 또 막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거죠. 오늘 라이브 녹화 방송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시 한번 제주항공 비행기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다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정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